중등 수학을 더 다질지 아니면 선행을 계속 나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양측이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숙제에 치여서 6학년이지만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를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캐슬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수학 공부 이대로 잘 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실제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풀이를 정성스럽게 쓰는데 숙제 양이 많아서 고민인 학생의 사연입니다. 이 학생은 양측이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숙제에 치여서 6학년이지만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풀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치기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숙제 양이 많다 보니까 과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대로 하고 있는 건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풀이 과정을 줄이는 게 답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있는 풀이를 줄여 쓰는 학생들보다 없는 풀이를 길게 쓰고 있는 학생이 훨씬 희소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잘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어머님의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희소한 자질을 타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성향의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초반에는 정성을 들여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가 과정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걸리는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완성체가 되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중등 과정이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양치기 학원에 가면 숙제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숙제량의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을까? 이 고통을 견디면서 우리 아이가 직접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당분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연을 봤을 때 오히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 친구가 선행의 정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의 실력에 비해. 그래서 이곳에서 몇 개월마다 한 과정을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에 기본 심화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지금 중등 선행도 하고 초등 현행도 아니라 과제량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정도 완성도면 중등으로 틀어서 조금 부담을 줄이고 진도를 더 나가는 것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펌해 드립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과제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귀하니까요. 일단 지금 상태를 유지하라. 그리고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과제량이 좀 더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할 것 같다. 지금 다니는 학원이 중도 포기자가 많다. 그리고 이걸 견디는 애들이 상위권 간다라는 말도 엄마들한테서 나오는 곳이다. 실제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이런 학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 확률의 문제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집을 한 권 푸는 학원보다 2권 푸는 학원을 견딘 학생들의 실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이 견딜 수만 있으면 실은 문제집의 권수가 많은 게 학생이 좋은 점수를 내는데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학생의 의지력도 저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수준이 넘으면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게 이렇게 양치기를 많이 하는 학원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잘 통과한 학생이 성적이 좋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그 훈련을 엄청 빡세게 해서 그 속에서 살아남은 학생이 체력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 이 학원만의 노하우라기보다는 그 빡센 일정을 견딘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의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고요. 공통수학 1을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을 할지 선행을 할지 고민인 학생인데요. 제가 컨펌해 드릴게요. 공부한 건 수학의 정석, 개념 독학, 해당 단원, 인강을 시청하고 복습하고 센을 풀고 정석 연습 문제를 풀었다고 하네요. 근데 센의 C스텝보다 정석의 연습 문제가 더 쉬운데 정석 연습 문제 전에 센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 학교 시험은 한 번 빼고 다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문제가 아니고요. 중등 수학을 더 다질지 아니면 선행을 계속 나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 사연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컨펌해 드립니다. 고등과정 선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목표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사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빼고 다 100점 맞았잖아요. 그럼 내신에서 크게 그 마이너스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내에서의 실력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친구의 중학교 내신 성적에 비해 선행의 정도가 좀 약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괜찮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할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행을 할 만한 여유가 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믿건데 이 친구는 내신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면 저는 공통수학을 나가게 되면 중등 과정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가 선행이 아주 많이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는 고등수학을 열심히 나가는 게 이 친구의 1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컨펌 고등수학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3모가 70점대라서 중등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중등 과정을 다 배웠다고 해서 중학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A급 수학에서도 3학년 1학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통 수학을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물론 고1 3모 같은 경우에는 중등 수학을 배우면 다 풀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문제의 난이도가 공통수학 1, 2를 때려 맞아서 그 고통을 견딘 사람이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중등 수학이지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고통이나 난이도의 수준은 고등 수준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3 문제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 2를 다 배우고 나서 그 중등 수학을 바라보면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중등 수학을 배우고 그걸 다 풀어서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점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다 배우고 나서 그 3모를 다시 본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90점 이상이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은요. 혼공하면서 중학교 수학을 모두 끝냈고요.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할지 학원을 다닐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이 친구는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2 전까지는 고2 수학을 다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가고 있는 속력을 보면 이 친구가 혼공하는 자세는 나쁘지는 않은데 속력이 너무 느려서 고1 것까지밖에 이제 고입 전에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혼공할까요? 학원을 갈까요?가 이 분의 고민입니다.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답이 명확한데요. 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 중2 학생이 센 B의 80%와 센 C를 70% 맞추고 있다면 잘하는 학생이 맞아요. 중등 과정도 3개월에 끝났다고 하면 학원과 비교해서 늦추지 않게 잘하고 있는 학생이 많거든요. 아마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고요. 다만 고등 과정은요. 중등 과정과 좀 달라요. 고등 과정 시작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고요. 그럴 때 스케줄링을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나와 같은 과정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동료의 존재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까지는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고등 과정까지 혼자 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혹시 이 친구의 고등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중등 과정까지 잘하고 수업료도 많이 아끼고 시간도 잘 벌었잖아요.
그런데 고등 과정부터는 이제 혼자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답을 맞았다고 해도 정확하게 답을 맞았다는 느낌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친구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이 친구 실력에 맞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과 동료들의 힘을 합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속력을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컨펌해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용인의 수지의 중2 학생이고요. 대수 고등학교 2학년 거거든요. 그것을 혼공하는 학생이네요. 개념 원리 센 절대급 등급 순으로 인강 듣고 혼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 번 고민해보고 그래도 감이 안 오면 놔두고 좀 있다가 다시 풀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왔고요. 현행은 블랙라벨을 학교 진도에 맞춰서 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대수 과정을 할 정도면 현행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블랙 라벨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고민은 지금은 공통수학 1, 2라는 과정이지만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수상수화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수상수화를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공통수학 심화로 절대 등급을 풀고 있는데 정답률이 65에서 70% 정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중2 학생이 절대 등급을 풀어서 65에서 70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의 문제가 센 C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공수 심화 문제집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유형을 풀어야 될까요? 둘째, 대수 센 이후의 심화 문제집 추천. 세 번째, 대수 미적과 확통 중 무엇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절대 등급의 문제가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문제집이 연습이 좀 덜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RPM 정도를 한번 풀어서 유형 문제집을 한 개 정도 더 풀어보신다면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공통수학 1, 2가 아니고 수상수화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상수화를 다 열어보면 새로 들어간 건 행렬밖에 없고 그 1년 과정을 본게 된다면 거의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배웠던 수상수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등급이 어렵다고 했으니 기본 정석이나 혹은 RPM 정도의 유형서나 개념서를 하나 풀면서 공통수학 1 목차대로 한번 다시 훑어보기만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쌤 이후의 심화 문제집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되면 자이스토리나 고쟁이 같은 문제집을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지금 중2라고 하니까 저는 센까지만 풀고요. 그 위에 있는 문제집을 더 풀기보다는 공통수학 1, 2 문제집을 조금 더 다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이 친구가 대수를 풀면서 앞에 있는 문제집이 지금 어렵고 중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집을 더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공통수학 1, 2에 있는 문제집을 조금 복습하고 다지게 되면 대수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중학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행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 해당하는 유형 문제집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한 과정에 문제집 3권 아니면 4권만 해도 선행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는 과정을 배울 때 미적을 먼저 할까 확통을 먼저 할까 이제 고민이신데요. 마침 저희들 대치동 캐슬 수학센터에서도 지금 대수심화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수심화반이 7월부터 미적 기본반으로 가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차피 대수가 어려우니까 대수의 연장선인 미적을 먼저 배우고 확통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 순서가 바뀐다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를 제가 컨펌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곳을 통해서 그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잘 되고 있다 혹은 이런 게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확실하게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